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제가 이제 낮에 이제 하루 종일 환자를 보고 병원을 하다가 이제 저녁 때 오니까 저녁이 되면 원래 이렇게 제가 좀 톤이 낮아집니다. 원래 목소리도 작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니만큼 처음 듣는 분은 또 호기심에 눈이 반짝반짝하고 들으시는데 두 번 들으시는 분부터 눈을 좀 감기 시작해요. 아무튼 오늘 좀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간단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압구정부에서 지금 안과를 하고 있는데요. 안과는 15년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이게 지금 2004년 11년 전 사진이에요. 그때 저는 제가 굉장히 괜찮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이때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학회 발표를 하고 최우수 논문상을 탈 때입니다. 그리고 2005년에 제가 미국 듀크 대학을 유연 연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연히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게 계속 임상만 하다가 관련 리서치를 하는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그때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자료는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미국에 보면 이 안과 의사들이 전부 다 안과 의사들이에요. 근데 반은 백인, 반은 아시아. 그 중에서 이제 중국, 인도, 그리고 꼭 한국에 있어요. 한국이 어디 가든지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제가 3대 인명사전에 든 거는 3대 인명사전이 아시죠? 그러니까 마르케스 우스라고 하는 사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세계 인명사전이 있는데 이게 등재가 되면 대부분 뉴스에 이렇게 나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가끔 인터넷이나 신문의 사연면을 보면 무슨 교수가 3대 인명사전에 다 실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2009년에 그게 다 달성이 됐고 올해도 지금 실려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수술은 시력교정 수술이에요. 그리고 엠라섹이라는 수술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 엠라섹 수술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게 제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15년 전에. 근데 지금 사실은 더 많은 건 뭐냐면 이런 시력교정보다도 노안이 더 많아요. 요즘에. 예전하고 틀려서 나이가 드신 분들도 가끔 보면 특히 여성분들은 뒤에서 보면은 나이를 알 수가 힘들어요.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가끔 누가 따라오지 않아요? 대학생 같은 사람들이? 별로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요즘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봐서는 앞에서 봐도 그렇고 별로 나이를 몰라요. 근데 보면 핸드폰 볼 때 돋보기를 끄내죠. 근데 그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활이 이제 형성이 되고 하면서 그리고 요즘엔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지만 노화가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죠. 노화 쪽이 앞으로 이제 안과 쪽에서 굉장히 큰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2004년에 11년 전에 국내에서 거의 처음으로 노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쪽이 더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제 병원에 대해서 소개하자고 온 시간은 아니고 사실 제가 이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환자분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묻습니다. 병원에 와서 과연 눈에 좋은 거 뭐 좀 추천해 주세요 하고 하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의사들은 하는 얘기가 보면 되게 이렇게 좀 성의 없이 얘기해요. 식사나 잘하시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의과대학에는 그런 영양학 커리큘럼이 원래는 없어요. 나중에 자기 전공 분야에 따라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을 더 공부를 할 뿐이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떠냐면 영양제 혹은 눈에 좋은 거는 좀 제대로 잘 알아보고 좋은 걸 드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유가 제가 영양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분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스펜서 소트는 미국에 있는 큰 안과의 학회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과서를 굉장히 많이 써서 제가 예전에 레지던트 할 때 이분이 쓴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 끝났을 때 이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저하고 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 질환에는 영양요법을 고려해봐야 된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때 이분이 이 대가가 한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새로운 뭐 수술이나 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 그런 영양요법은 제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나중에 1년 뒤에 이 의학 저널에 쓴 글을 보고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식생활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55세 이상의 미국 사람 중에서 8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절반만이라도 좀 제대로 영양요법을 해줘서 영양균형을 맞춰주면 15만 명을 실명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게 이분이 쓴 얘기였어요. 미국에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인성 황반변성. 예전에는 당뇨병에 의한 실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당뇨병에 의한 거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그 질환은 나이가 드셔서 생기는 병인데 이게 생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영양요법을 해줘라. 이게 올해 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요즘에 대학에 가면 다 영양제 권합니다. 이게 이분으로부터 저는 이제 그때 알 수가 있었고 사실 이게 중요한 표인데 우리가 하루 권장량이라는 거 아시죠? 영양소의 하루 권장량. 그걸 이제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3분의 1을 못 미치면 결핍에 빠질 수 있으니까 최소로 정해놓은 거고 유효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특별한 위험군은 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비타민 C 같은 것도 한 50%만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 거고 비타민 E 같은 거는 10명 중에 1명,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하신 분들이지만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질병에 누워있는 분도 계시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건강했다가 질병으로 갈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교통사고 같은. 그렇지만 그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겠죠. 근데 여기 요 빨간 거 요 바로 질병 전 단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검사 정상이고 엑스레이 정상이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간혹 봅니다. 그러다가 6개월, 1년 뒤에 암이 생기고 그거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근데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발견할 수 있는 그 검사들이 검사 하나가 몇백만 원씩 합니다. 일반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 전체적인 과정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분들은 우리가 잠재적인 환자군이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병이 나서 환자가 되는 분도 있겠지만 이 질병에 있는 분과 건강한 분, 잠재적 환자분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영양요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영양제가 뭐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필요 없다,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영양제가 필요할 건가? 그럼 영양제를 뭐 쓴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회사가 파마넥스라고 하는 뉴스킨의 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어떤 기준으로 영양제를 만들고 있고 이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좀 차이점이 뭔지 그런 점에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식생활하고 질병의 관계예요. 밥만 잘 먹으면 병이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식사를 뭐 우리가 배를 불린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식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그런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건조한 고원지대에 자리한 산시성. 이곳은 끔찍한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기형아들이 버려진 채 발견된다. 이 아기도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다. 아이의 운명이 된 혹 때문이다.
임신 초기 뇌와 척수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관 결손이라는 기형이다. 이 아이는 뇌가 없이 태어났다. 以前从这上面就没有，然后后来就是给他按摩，一直吃奶就给他抓抓。 모진 목숨이라 겨우 살았지만 아이의 삶은 힘겹다. 네 살이지만 말도 못하고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한다. 제법 자란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怎么这么多小孩子啊？ 啊，对，在电视机里头。啊？电视机。 길가에 또는 공장 옆에 홀로 버려져 있었다는 아이들. 모두 하나씩 문제가 있다. 他气象，他心里也不记得啊。 대대로 워낙 문제가 심각해 당국에서도 이유를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那这里边也有神经管畸形啊，但是像这种呢，现在研究认为可能与叶酸缺乏有。 연구자는 식생활을 제일 큰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산모들에게 엽산이라는 영양 성분이 부족했다고 한다. 조금 잘못 먹었다고 이렇게 심각한 기형아가 태어난다는 게 놀랍지만 사실이다. 就需要 DNA 啊，这个很快的来复制的很快，这时候就需要更多的叶酸，因为在 DNA 复制的过程当中是需要叶酸的，如果叶酸缺乏，就有可能使得复制受到了影响。50到70以上的这样的孩子，都是由于叶酸缺乏引起来的。 태아도 온전히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기 위해선 일을 해야 한다. 열심히 유전자를 복제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야 한다. 생명의 신비 그 자체인 이 정교한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긴다. 특히 엽산이 부족하면 유전자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명적이란 말이다. 지금 봤듯이 이제 엽산,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10개월 동안 우리 몸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뭐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산부는 감기약도 조심해야 되고, 그죠? 먹는 것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영양분이 충분히 있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잘 먹었다고 하지만 그 성분이 부족하면 이런 무서운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그냥 대충 먹어도 될까요? 사실은 이 식생활하고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돼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식생활하고 그 지역에 특히 어떤 질환이 많다, 암이 많다. 그래서 그거 연관관계를 봤더니 다 식습관하고 그 개인의 유전자에 영향을 줘서 이런 질환의 위험 인자를 작용한다라는 게 다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논문으로 이미 다 발표되어 있는 겁니다. 최근에 문제는 뭐냐면 또 오늘 그 얘기 들었죠. 일본에서 원자력 사고가 났잖아요. 방사능이 문제가 됐죠. 그죠? 그게 일본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일본의 그 오염된 지역에 그 건물 폐기물이나 이런 거, 그 폐기물이 161만 톤이 있는데 그거를 160만 톤 수입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가요? 한국이. 이런 나라니까 우리 주위에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61만 톤의 폐기물이 일본에서 수출이 됐는데 그중에 160만 톤이 한국이 수입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딴 길로 세지 않고 여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일본에 있는 그 유명 의사분인데 이분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방사선이 피폭이 되니까 피폭이 갑자기 많은 양이 되면 죽지만 어느 정도의 양이라면 몇십 년 뒤에 문제가 돼요. 암이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DNA가 손상을 받죠. 그래서 이분이
그 노동자들한테 비타민 C나 그런 항산화 물질을 줬더니 DNA 손상된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걸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특히 방사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한 거예요. 그것도 영양제고 이런 거죠. 근데 영양제에 대해서 이제 뭐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천연 영양제 뭐 합성 그런 것도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영양제로는 한 가지 우리 몸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러면 영양제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에서 한 군데는 한 병이 3만 원이고 또 한 군데에서는 3만 원에 2병을 줘. 그럼 그쪽이 좋다고 선택하시나요?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양제라는 게 한 달 딱 드시고 다음 달부터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는 데는 어쩌면 평생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안전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그 공장에서 폐수를 버려서 강과 바다를 다 오염시키고 이런 오염된 데서 물고기를 생선도 다 오염됐으니까 그걸 먹고 어떻게 되냐면 이런 미나마타 병이라는 게 생기죠. 일본에 있는 한 미나마타 현에서 질소분리로 공장에서 폐수를 버렸어요. 괜찮을 줄 몰랐죠. 근데 오염된 물고기 먹은 애들이 이렇게 신경병이 생겨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된 거고 오염된 물을 마신 임산부들이 다 기형아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무섭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중요한 게 안전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 환경단체에서 여성단체에서 임산부들한테 이런 표를 만들어줬어요.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노란 칸이 있고 빨간 데가 있습니다. 노란 칸은 뭐냐면 이 생선을 드시면 일주일 동안 다른 생선 들지 마세요. 아래쪽에 있는 빨간 거는 임신 중에는 들지 마십시오. 왜? 오염돼 있어요. 예전에 그 임신 중에 우리가 많이 섭취해야 될 것 중에 DHA를 많이 하면 참치리 같은 생선을 많이 먹어라. 옛날엔 다 그랬죠. FDA 공고했어요. 최근에는 어떠냐면 임신 중에는 참치를 먹지 마십시오. 참치가 가장 그 덩치가 큰 쪽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장 중금속 오염, 특히 수분의 그 오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는 임산부나 그런 경우는 폐하에 위험하니까 그때는 참치를 피하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 참치 회사 계시는 분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 회사를 비방하자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근데 이거는 신문 기사로 나오고 제가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회사가 어떤 배경으로 어떤 걸 가지고 만들어졌나? 이게 파라넥스에 대한 짧은 설명인데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영양제를 만든 여러 회사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들을 MBC에서 취재를 갔었습니다. 그때 그 설립자하고 잠깐 인터뷰한 내용을 보실게요. 미국 주식시장인 나스닥의 인기 종목 가운데는 바이오텍이라는 생명공학 주식이 있다. 그런데 이런 생명공학 산업의 한 부분을 한약을 현대화시켜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하는 생약제제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파마넥스사. 그동안 신약 개발에 주력했던 약학 박사들과 유명 대학 과학 교수, 의대 교수들이 함께 만든 이 회사의 설립 배경은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방법을 한약 개발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When we first started, we are focusing on the herbal products that has been used for thousands of years to establish safety. That's already very safe. And then we further researched and developed the formula. And based on modern science. Modern science means chemistry, natural product chemistry, biochemistry, and pharmacology, toxicology, and human clinical study. 그래서 이 간단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 동의보감의 어떤 처방이
어떤 질환에 좋다라고 하면 그거를 각 재료를 갖다가 이거 끓이고 짜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재료에 어떤 성분이 유효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유효 성분들을 모아서 캡슐 형태의 영양제로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까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항상 아까 몇 번을 강조했지만 안전하게 만든다는 건데, 왜냐면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녹차 추출물을 우리가 녹차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거기에 있는 원료, 어느 지역에 있는 원료를 쓰는데 그 원료가 오염이 돼 있는지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이 생산돼서 생산된 제품이 또 오염이 돼 있는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 2년이면 2년 지난 그 제품들도 검사해요. 이게 세 라인에서 계속 이상이 없어야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전을 최고로 하고 있다는 거하고, 미국에서 보면 피시오리 이제 오메가3 만드는 여러 회사들을 EDF라고 하는 환경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조사를 해서 이 회사가 과연 괜찮은 회사인지 혹은 인코퍼레이트 좀 불안전한지 좀 안 좋은지를 다 검사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스트 초이스도 있습니다. 괜찮은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안 좋은 회사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파마렉스는 그 중에서 괜찮은 회사 중에 하나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오염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파마렉스만 유일하게 괜찮은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좋은 회사는 많이 있어요. 좋은 영양제 만드는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파마렉스는 또 다른 거는 기능성적입니다. PDR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이제 약학사전에서 거기에 이 파마렉스 제품들은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영양제를 만든다,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R&D 팀이죠. 어떤 연구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영양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며칠 교육받고 제조 허가를 따서 자기가 총무원을 지어서 자기 일단 영양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이 유명한 수백 명의 과학자 연구원이 있고 R&D팀, 자체 R&D팀이 과학자가 80명 이상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R&D팀의 자문위원장을 했었던 분이 누구냐면 칼 주라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여성 피임약을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궁금했었는데 이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30인 중에 한 분이에요. 지금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파마렉스의 자문위원장을 오랫동안 맡으셨어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리스트베거 박사님은 항산화라는 말 많이 드시죠? 항산화. 이분이 항산화 연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2012년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각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한테 훈장을 주죠. 알죠? 그때 이제 훈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현직 대학 교수들, 하버드 대학 교수들, 이런 분들이 다 자문위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뉴스킨의 미국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이 같이 만드는 거고, 또 최근에 파마렉스가 다른다는 건 뭐냐면 항노화죠. 항노화죠. 이분들이 항노화의 자문위원장으로 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킨 파마렉스가 타 회사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영양제 쪽 얘기는 아주 간단히 회사 소개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과연 영양제가 필요해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면 결국 기본적으로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그거는 하나만이라도 좀 테스트를 알고 그 분석을 하시고 드시면 좋겠고요. 이 파마렉스가 틀린 거는 최근에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이제 항노화 제품이 나와서 그런데 이 기술이 왜 다른 데하고 좀 다른지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노화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슬프게 모양이 변해가지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노화는 병이에요.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40세까지는 그렇게 이런 질병들이 많지 않다가 40세 이후가 되면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70세 되면 피크가 됐다가 그때부터 갑자기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때 다 돌아가신 거예요.
여태까지 이 병이 없으셨던 분들은 다 자기 수명을 사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노화에 따른 질병이 이런 그래프로 통계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평균 수명은 몇 세예요? 80세가 좀 넘죠. 80세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그때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요즘에 건강 수명 얘기하기 시작하죠.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건강 수명이 뭐냐면 그때까지 내가 큰 질병 없이 혼자서 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70세가 그 건강 수명인데 이때가 되면 내가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고 암 수술하고 뭐 합병증으로 입원하고 왔다 갔다 10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신다. 이게 그 통계입니다. 근데 이 영양요법의 목적이 뭐냐면 건강 수명을 70세를 평균 수명하고 똑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즉 80세가 평균 수명이면 그 수명까지 내 몸이 건강하고 질병 없이 크게 아프지 않고 그렇게 하다 내 수명이 다 되면 며칠 뭐 쉬는 시간 왔다 돌아가신다. 이게 영양요법의 최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화의 원인을 보면 많은 얘기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설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가 나쁘다는 건 아시죠? 네. 자신이 없어요. 활성산소가 조금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많아지면 이게 우리 몸을 여기저기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잠깐 보실게요. 그 생활 과식을 하는 두 사람의 건강에 이상은 없을까?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와 동맥 경화도, 간 기능 검사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혈액 속 활성 산소량과 항산화력도 함께 측정했다. 결과는 좋지 않았다. 둘 다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으로 고도 비만이었고, 특히 정은영 씨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고지혈증으로 진단됐다. 또한 간 기능 수치도 정상치의 2배 이상 나와 지방간으로 인한 간염이 의심됐다. 반면 최시영 씨는 혈중 활성산소량은 높고 항산화력은 정상보다 낮아 몸 전체에 산화적 손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의 원인이 뭐냐, 혹은 암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뭡니까? 산화 스트레스거든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와 연관돼서 나오는 거는 몸 전체적으로 만성 염증을 일으켜서 그 결과 우리가 암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노화를 유발시키고, 또 하나 비만과 소위 말하는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됩니다. 산화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먹다 남은 사과를 공기 중에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단면이 갈색으로 점차 변한다. 사과 표면이 공기 중 산소에 의해 산화되는 것이다. 우리 몸도 산화된다. 산소에 의해 과일색이 변하듯 우리 몸 세포도 손상돼 노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이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은 약 14kg. 이 중 20%에 해당되는 산소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태워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다. 파괴력이 강한 활성산소는 지질과 결합해 세포를 공격하는데 이때 세포막과 DNA가 파괴된다. 손상된 세포는 각종 질병으로 발전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이제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 그게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뉴스킨 파워넥스하고 이 활성산소 관계가 있습니다. 노화 과정에서 이분들 누구냐면 퍼듀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인데 이분들이 암을 연구하는 분들이세요. 근데 암을 연구하다 보니까 특별히 녹스라고 하는 그런 효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암이 막 퍼질 때 이게 많이 생겨요, 몸에서.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이 회사까지 만들게 되는데 이분들이 암을 연구하다 보니까 녹차 추출물이 암
암의 치료에 좋다는 걸 알고 그 녹차 추출물을 좀 자기 연구에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파마넥스라는 회사가 녹차 추출물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마넥스에 연락을 해서 자기 연구에 그 쓸 녹차 샘플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게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그래서 그때 1999년, 2000년대 논문을 이렇게 그 서치를 해보면 그때 어떤 질환에 녹차 추출물에 효과가 있었다. 그런 논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암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거 암에서 나오는 효소하고 비슷하게 생긴 다른 효소를 발견해요. 그게 세 번째 AR-록스인데 이거는 암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상하게 세포막 표면에서 막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그 노화를 시키는 효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암을 연구하니까 자기는 암을 연구하는 학자니까 이 타이틀을, 이 서브젝트를 뉴스킨에다 주게 돼요. 15년 전에 뉴스킨 파마넥스가 그래서 노화 쪽으로 연구 방향을 튼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 효소는 젊을 때는 거의 나오진 않아요. 나이가 30세 이상 지나고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50대 중반, 60대 되면 급격히 증가가 됩니다. 이때 사람이 많이 늙게 돼요. 근데 이런 효소의 작용을 어떤 물질을 특별하게 주게 되면 얘가 활동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우리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한 걸 보면 여기 지금 한 200~300명 계시면 한 예를 들어 200명의 똑같은 40세의 200명을 데려다가 이분들의 몸속에, 피 속에 그 노화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이를 알지 못하게 하고 검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이 몇 살로 보이는지를 다 체크합니다. 그랬더니 피 속에 노화 요소가 낮은 사람들은 40세가 33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피 속에 노화 요소가 많은 사람들은 40세가 47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4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동안이고 어떤 사람은 노안이고 그걸 몰랐죠. 근데 이 사람들 몸속에 보니까 노화 요소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화 요소는 나이가 들면서 증가가 돼요. 그게 피부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온몸에 다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 연구를 보면 이걸 억제하는 물질을 주면 피부 노화도 당연히 막을 수 있고 노화로 인한 그런 질환 같지도 막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고요. 그러니까 2003년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나타났는데 우리 몸의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학이 항노화에는 그 전에 한쪽 구탕이 있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가지 이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제시가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인정받고 있는 게 뭐냐면 소식하는 겁니다. 적게 먹는 거. 근데 이 소식에 대해서 적게 먹었더니 오래 산다라고 증명한 사람이 있나요? 그 증명한 데가 여기에요. 이 회사는 원숭이를 대상으로요. 30년 동안 한쪽 그룹에서는 정상적으로 먹게 하고 또 한쪽 그룹에서는 30%를 일부러 적게 먹여서 일부러 소식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키웠더니 두 그룹 간에 아주 놀라운 차이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소식이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막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미국 국립영장류 연구센터 세계 최초로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소식 실험을 20년째 진행하고 있다. 76마리의 리서스 원숭이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한 그룹에는 평소 먹는 양대로 다른 그룹엔 70%의 먹이만을 제한해 제공하고 있다. 두 그룹의 원숭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왼쪽 원숭이는 29살로 20년간 소식을 해왔고 오른쪽 원숭이는 30살로 정상 식사를 해왔다. 같은 나이대지만 한눈에도 외견상 차이가 뚜렷하다. 소식을 한 원숭이는 겉모습도 훨씬 젊어 보이고 활기에 넘친다.
반면 정상식이 원숭이는 움직임이 둔하고 주름도 더 많이 생겼다. 30%의 식사량 차이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다. 저 두 마리는 비슷한 나이대인데 보시다시피 왼쪽 원숭이가 더 많았습니다. 왼쪽은 29살이고 오른쪽은 30살인데요. 간식을 주면 왼쪽 원숭이는 일어서서 간식을 먹으려고 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반면 반대편 원숭이는 간식조차 거부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두 그룹의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는 더욱 놀랍다. 지난 30년간 정상식이 원숭이 중 37%가 노화로 사망했지만 소식을 내온 원숭이의 사망률은 13%에 불과했다. 종양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도 소식 그룹이 정상식이 그룹보다 무려 50%나 낮았다. 또한 정상식이 그룹은 절반 정도가 당뇨에 걸린 데 반해 소식 그룹 중엔 한 마리도 당뇨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 원숭이들에게서 노화로 인한 질병 중 흔하게 발견된 것이 암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암, 그 중에서도 대장암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식 원숭이들은 그 발병률이 반으로 줄었고 노화로 인한 심장기능 부진 역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으로 소식을 하는 원숭이들은 보통의 리서스 원숭이들에게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질병들을 피하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분이 위스콘신 대학에 있는 교수님인데 자기 평생의 연구 목적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유전자 발현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20살짜리하고 70대 노인하고 몸에 있는 유전자의 활동이 똑같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우리 수명에 질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알려져 있는 팩터, 그게 뭐냐면 간단히 소식시키는 거예요. 한쪽은 30%를 일부러 적게 주는 거죠. 그걸 해봤더니 지금처럼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겁니다. 수명도 물론 생존율이 훨씬 늘었죠. 그리고 우리가 당뇨, 아까 가장 놀라운 게 당뇨인데 일반 시기에서는 50%가 당뇨죠. 소식군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고 이분들이 확실하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소식을 시키게 되면 그런 어떤 수명도 연장시킬 수 있지만 그거에 따른 질환도 다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발표한 게 뭐냐면 노화에 관한 나이가 들면서 젊음에 따른 유전자군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제 소식을 시키는 거, 그거는 여기 좌절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생 소식을 한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만 평생 소식을 하지 않더라도 단기간 그 어떤 물질을 줘봤더니 평생 소식한 사람하고 몸에 있는 유전자의 활동도를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젊음에 관계된 유전자군을 찾아내서요. 우리가 젊을 때는 노화는 유전자가 낮고 탄력, 일렉스팅은 높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물질을 줘봤더니 이거를 노화시키는 유전자의 활동을 낮추고 탄력은 높이고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라이프젠이라고 하는 회사는 나이가 들면서 몸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 수 있는 특허 기술이 있어요.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또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이미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같이 협력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뉴스킨이 결국 라이프젠을 합병을 하게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라이프젠이 가지고 있는 노화에 따른 유전자의 모든 지식을 뉴스킨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지금 또 시작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특허가 이미 걸려 있고, 그 다음에 노하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십 년의 연구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은 나이가 들면은 노화는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거고요.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노화를 늦추거나 일부의 사인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이즈락 제품군이 이미 나와 있고 이런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 목에 있는 주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수술로도 하기가 힘들거든요. 6개월 만에 이게 주름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거고, 이분은 90세인데 오른쪽이 원래 있던 주름이에요. 왼쪽을 갈바닉하고 에이즈락으로 10분 동안 했더니 이게 주름이 쫙 펴진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겉에 화장품 중에 주름을 피는 화장품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만 맞아도 주름은 펴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몸 속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겉에 있는 걸 아무리 주름살을 피더라도 우리 몸은 계속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으면 겉에다 이렇게 계속 조작을 하는 거는 언밸런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먹어서 몸속의 변화, 항노화를 가져오는 건데 보시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밤에 먹어서 우리 몸 안에 독소를 빼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침에 먹어서 몸에 에너지를 올려주는 게 있어요. 왜 두 가지로 되어 있냐면 우리 몸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나이가 들면 점점 수가 줄어요. 얘가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포가 이렇게 청소가 빨리 돼서 노폐물이 빠져나가야 돼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세포가 늙어서 죽는 거죠. 이런 두 가지의 노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이거를 두 가지 과정을 다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는 처음에서 촬영한 그 항노화 세트에서 19명을 대상으로 10주간 먹기 전과 후를 검사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했냐면 이런 검사를 했어요. 대사작용, 몸에 어떤 음식물이 들어가면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해독작용, 그리고 또 하나는 장내균. 이런 검사 자료는 처음에서 직접 제공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사작용을 보면 가운데가 섭취전입니다. 섭취전에 빨간 거는 이상이 있는 거고 중간 핑크색은 경계, 녹색이 정상이에요.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있던 게 10주가 지나서 오른쪽에 거의 많이 정상화됐죠. 이거는 해독이 이상이 있는 사람인데 수가 전에 비해서 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장내 유해균도 줄었죠. 이런 지표는 뭐냐면 몸 안에서 우리 에너지 대사 과정이 정상화돼서 피로가 감소되고 운동 능력이 증가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산화와 해독 능력이 향상이 됐다는 거고, 장내 세균이 근육을 잃어서 유해균이 감소되면 이런 과정들이 다 항노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2011년에 뉴스킨에서 18개의 특허를 받았고요. 3개의 상을 받았고 전 세계 이런 도시에서 다 발표를 했어요. 에이즈락에 대해서. 에이즈락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물론 노하우는 뺐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제품군이 이제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락 화장품, 그 다음에 아까 알스퀘어드 먹는 항노화제가 나오고, 또 다이어트 제품이 나왔고, 오늘 2015년도에는 에이즈락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나왔고, 또 나올 2016년에 에이즈락 뉴스라는 게 나오죠. 에이즈락 뉴스는 그러니까 지금 뉴스킨에 있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할까 하냐면 뉴스킨 역사상 최고의 엔티에이징 제품이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그게 영양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기존의 영양제를 다 보시면 알겠지만 딱 성분표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비타민 A 얼마, B 얼마, C 얼마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에이즈락 뉴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젊게 사는 그 기간을 늘려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젊다고 젊게 에너지 있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자는 건데, 그 기본 기전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에는 원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보면 항산화라든지 해독 같은 기전이 있고요. 이미 DNA를 손상이 안 되도록 하는 방어 기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다치면 재생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게 있어요. 당이 높으면 낮춰주고 하는 이런 기능. 그리고 또 몸에서 어떤 여기 한 군데 염증이 생기면 거기 막 이게 곰다가 다시 다 치유가 되죠. 이게 이런 기능들이 전부 항노화 기능이에요, 몸에. 근데 이런 항노화 기능은 온몸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에도 있죠. 머리에도 항노화 기능이 있어서 우리 뇌가 계속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고 활동을 잘하도록 하는 것이고, 심장에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에 있는 대사작용, 젊을 때는 많이 드셔도 금방 빠지죠, 배가.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별로 먹지 않았는데 배는 나와요. 그러니까 대사작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 우리 뼈, 관절, 그 다음에 눈, 대표적인 노화기관이 눈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 능력 같은 것, 이런 것들, 면역작용, 이런 것들 다 항노화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항노화에 작용하는 거를, 이런 기전 기능들이 나이가 들면 다 망가진다는 거죠. 기능이 떨어져요. 뭐 나이가 드시면 아까 얘기했죠. 만성염증이 생긴다고요. 만성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노화를 촉진한다.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랬죠. 근데 뉴스킨은 어떤 기술이 있냐면 이미 수만 가지의 식물 기능 샘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이 젊음에 관계되는지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섞어야지만 최대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성분들을 하나의 캡슐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시면 기존의 영양제하고 뭐가 다르냐, 혹은 그냥 우리가 식사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보면, 예를 들면 남미에 있는 페루의 붉은 옥수수, 알래스카 청정 지역에 있는 연어에서 나온 성분, 그 다음에 우리가 프란치 페라독스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을 많이 마시고 하는데 이상하게 심장병 적어요. 거기에 있는 어떤 성분들, 그 다음에 지중해의 식단에 건강한 올리브오일이라고 이런 건강 식단도 있고, 또 일본의 장수마을의 식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각의 유효하다는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건강 식단을 한다고 해도 이런 것을 다 하루에 다 채울 수 없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귤을 드시면 귤의 껍질을 드세요, 속을 드세요? 껍질이요. 근데 중요한 건강 성분은 껍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껍질이 건강 성분이 좋다고 알고 있어도 내일부터 나는 껍질만 먹을 거야, 이렇게 되나요? 기존의 식생활이 이미 패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성분들, 성분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성분들을 쭉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이 성분들에서 제가 그냥 인터넷에 나올 수 있는 흔한 자료를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뭘 하는 성분들일까? 기존에는 뭐 비타민 A, B, C, D 해가지고 이렇게 용량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나온다? 각각을 봤더니,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 비타민 D3, 이거는 인터넷에 다 있는 흔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비타민 D 치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비타민 D 작용은 뭡니까? 이게 뼈에 작용하죠. 뼈의 건강. 그리고 비타민 K, 이건 혈액 응고하는 데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3, EPA, DHA는 많이 들으셨죠? 오메가3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나 망막의 구성 성분이 될 수 있으면서 또한 혈관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헤스페리딘은 처음 드실 거고, 이게 어디 있냐면 귤 껍질에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면, 여기서 보면 항염증, 항암, 콜레스테롤 낮추는 작용. 그래서 귤 껍질 차도 맛있잖아요. 나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밑에 보시면 항산화, 항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여러분 유명하니까 다 아시죠? 이거는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항산화제, 안토시아닌이라는 게
여러분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고 많이 드시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도시야. 알파리포산은 예전에 이제 당뇨병 신경성 치료제로 써왔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비만 치료제로 또 사용이 되고 있어요. 퀘세틴은 모세혈관의 강화작용, 항암작용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다음에 카노시게이스트의 경우는 이런 암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이미 돼 있고요. 그다음에 뇌졸중이나 신경퇴행성 질환을 막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레스베라트롤 유명한 거죠. 레스베라트롤을 치면 이것만으로도 영양제가 나와요. 굉장히 유행했던 성분이고 이게 뭐냐면 포도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레드와인의 좋은 성분이 이것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유명하냐면 레스베라트롤을 줬더니 수명이 연장되더라. 연구를 해봤어요.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코큐텐은 얘기 안 드려도 아시죠? 그다음에 라이코펜은 암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항암, 특히 유방암, 전립선 안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방어기능, 이런 기능, 루테인은 눈에 대해서 많이 천장에도 나오는 거고, 아스타젠틴 마찬가지입니다. 항산화. 이런 것들이 한 캡슐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더 집어넣는지는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성분을 다 드시려면 정말 한 20캡슐 정도 드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게 딱 하나에 들어갔다면. 그래서 거기다 또 놀라운 거는 이 한 캡슐에 그 가루 성분하고 오메가3가 같이 기름이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리켓 테크놀로지라고 또 받은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3 드셔본 분은 알겠지만 목이 메이죠. 매일 아침 감격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커서 목이 메요. 정말 먹기가 힘든데, 근데 이거는 그 안에 필요의 성분이 똑같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면 오메가3 하면 DHA, EPA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인지질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커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것만 딱 들어있다. 그래서 그래서 임상 연구도 지금 되어 있고요. 임상 연구는 지금 지난번에 발표된 걸 보면 위에는 유수를 안 먹은 경우, 아래는 8달 동안 먹은 경우, 그리고 몸에 염증을 비교해 보면 염증에 나오는 이 면적 자체가 훨씬 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오른쪽에 밀리미터 제곱당 손상된 세포의 수입니다. 손상된 세포의 수가 몇 배 차이가 나요? 3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먹기 전과 뒤에 뇌의 항노화 기능, 그게 보면 먹기 전에 왼쪽에 빨간 표시, 오른쪽에 녹색과 넓어져요. 그러니까 뇌의 항노화 기능이 그만큼 다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인터넷 많이 찾지 못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한 달 사이, 그 다음에 5주, 그 다음에 이분은 3개월이라고 하고요. 이분은 15일, 그 다음에 70세가 2달이 돼, 2달 사이 이렇게. 이 임상자는 제가 직접 찾은 건 아니고 인터넷은 맞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 인터넷 자료를 하실 때는 좀 참고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근데 아직 본사 사이트에 올라온 그런 테스티모니얼은 아직은 없죠. 그래서 이런 올해 2015년에 에이라 뉴스가 발표가 됐고 2016년 말에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나와 있고 한국에서는 조만간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2017년에 또 다른 항노화도 제품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에이라가 뉴스키너는 이 기술 자체를 가지고 이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완전 다른 겁니다. 겉에 화장품 같은 거나 보톡스를 발라서 그냥 주름살을 좀 피고 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안과 밖을 동시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동시에 하는.
이거는 제가 10년 전입니다. 집사람이 싫어하기 때문에 빨리 처음에 저는 뭐 처음부터 파마렉스나 이런 뉴스킨을 제가 좋아해서 알았던 건 아니고요. 명품 샵을 하던 집사람이 뉴스킨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저는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안 하고 이런 강의장에 가서 강의를 몇 번 듣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를 하려고 하면 제가 뭘 알아야 반대를 하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네가 오해하고 있다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인데 뉴스킨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한번 내가 가서 들어보고 잘못된 점을 얘기해 줄게 라고 해서 제가 왔었어요. 왔는데 회사나 제품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나도 세뇌가 됐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주변의 경제 전문가 3명한테 물어봅니다. 그 3명한테 물어봤더니 이들의 답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3명 다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그럼 좋다고 하면 그럼 이 회사가 좋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홍콩에 있던 제 지인 도이치뱅크의 이사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지금 이메일을 띄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글자 제가 안 보이시겠지만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뉴욕 증시에도 상장이 됐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망한 회사인지 알아봐라. 그래서 했더니 메일을 이렇게 왔어요. 여기 뭐냐면 요즘 같은 상황에 좋은 회사라는 건 뭐냐면 이때가 리만 사태 나고 3개월 뒤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주식이 10불이었는데 14불로 40% 뜰 테니까 이제 사라. 그렇게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저는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지금 근데 뉴스킨은 미국에서는 에이지를 통해서 항로화 선두자가 됐고요. 지금 피터 린치 같은 사람들이 그냥 주식을 샀었고 그래서 1년 뒤에 10불짜리가 29불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에이지락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에이지락 때문에. 근데 그때 저는 사실 병원이 많이 잘 되고 바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워낙 평생 동안 몸이 뚱뚱했었고 그리고 술 좋아해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아침에 병원에 가서 환자를 보는데 부정맥 아시나요? 연세 되시면 좀 아실 겁니다. 얘가 심장이 뛰다가 한 번씩 쉬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뭐 술 마시고 좀 힘들면 좀 나타났다가 그날따라 유독 심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진료를 중지하고 바로 청담동에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한테 가서 진료를 받고 1박 2일 동안 진료를 다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경계선이다. 그래서 약을 쓰기 전에 2가지를 먼저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체중을 줄여라. 두 번째는 영양제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분 병원에 가면 자기가 본인이 쓴 책을 줘요. 환자들한테. 그 책을 읽어보면 심장병 환자들이 왜 오메가3를 먹고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지 거기 다 써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무지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갔는데 그때 마침 집사람이 하는 그 뉴스킨 파마엑스에 이런 영양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영양제 라이프하고 그다음에 오메가3하고 2가지만 딱 먹었는데 먹고 나서 한 달 만에 한 3kg가 빠진 거예요. 근데 저는 평생 다이어트를 하지도 않았고 하는 그 계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빠진 게 좀 신기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양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이 살이 찐다는 것도 있지만 부종이 많습니다. 몸이 붓는. 그리고 또 음식이 들어가면 몸 안에서 아까 말한 그 에너지 대사 사이클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얘가 돌지 않으면 에너지가 안 생겨서 몸은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그리고 이건 몸에 계속 쌓이는 거죠. 얘를 태우질 못하니. 근데 이거를 가서 그 사이클이 제대로 돌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보충이 안 되면
부을 수밖에 없어요.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 비타민하고 오메가3를 먹고 뭐 6개월 만에 한 10kg가 그냥 빠졌습니다. 너무나 쉽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빠지니까 이게 급격히 노화가 되고. 근데 이때 미국에서 그 2009년인데 미국에서 먹는 항노화제가 나왔어요. 근데 바이탈리티라는 몸 속에 에너지를 올려주는 그게 나왔습니다. 에이지락이.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 또 1년 지났는데 이렇게 바뀌었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뉴스킨 파워넥스의 항노화제를 먹은 사람일 거예요. 한국에서 나오기 전에 1년 전부터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 수명이 다하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누구나 몸에 질환이 생기고 누군가의 감정을 받고. 근데 이분이 몇 살인 것 같으세요? 70세. 70세도 이렇게 살면은 잡혀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항노화라고 하는 거, 그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몸 속에 있는 노화 요소가 낮은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병이 늦게 생기고 노화도 늦게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건강 수명이 70세까지 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정해진 거다. 그거는 아니고 그런 건강 수명을 내 주어진 평균 수명 여생만큼 늘릴 수 있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게 건강요법, 영양요법입니다. 그래서 그 영양제나 영양요법에 대해서 그리고 항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나의 문제도 될 수 있고요. 나의 가족의 문제도 될 수 있죠. 나의 가족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그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행한 거죠. 사실 저희 아버님이 딱 70세 이렇게 되셨어요. 아직도 15년 동안 이제 투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월수금 투석을 하세요. 근데 70세 때 투석을 하면서 인생은 거의 반이 끝난 것 같아요.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요일날 가서 투석하고 오면 그날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기절해요. 다음날 하루 깨어있고 그 다음날 또 투석하러 가요. 이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누구한테도 있냐? 저한테도 있어요.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저도 70세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냐면 그런 질환이 생기는 거를 내가 80세가 유래도 수명이라면 80세까지 지금보다 분명히 나이가 늙고 뭐 힘도 떨어지겠지만 그런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아까 저는 그 라이프시전 테크놀로지의 그 임상 그 실험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소식과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30% 오늘 당장 소식하시겠다라고 하셔도 돼요. 아니면 평생 소식하시는 분은 뭐 괜찮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소식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또 에이지락이라고 하는 이제 테크놀로지가 나와서 저의 일단 누구보다도 저나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뉴스킨의 이런 발전을 보면서 굉장히 여러분 많이 감탄을 합니다. 영양제라고 하는 거를 사실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실 내가 나의 몸에 필요한 건데도 그걸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보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에이지랑 유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